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까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 6,400여 가구가 나오고 전국적으로는 12,000가구를 웃돌 예정입니다. 집값 상승기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칠 경우 오히려 매매 가격이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선분양을 목적으로 자금 조달을 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추가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자금 회수 리스크가 큰 사업장을 분류해 대출을 중단하고 일부는 경매 또는 공매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동네는 몇 점짜리 동네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지역 간 매력 공간 지수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매력 공간 지수란 게 어떤 거냐면 이 어떤 특정 지역이 주거, 일자리, 여가 이렇게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얼마나 잘 충족하고 있는지 그걸 점수로 매긴 거라고 하는데요. 오 시장은 서울 116개 지역 생활권마다 6개 항목으로 이걸 평가해서 매력 공간 지수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 이 매력 공간 지수가 발표가 되면 또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투자 계획, 또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신다면 이 매력 공간 지수도 또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놓치시지 않도록 저희가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오늘도 활짝 열고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눌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역시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날이 꽤 덥습니다. 정말 초여름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좋은 날씨 또 여러분의 마음도 환해질 수 있도록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116개 생활권이죠. 지역생활권 매력공간지수를 발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매력공간지수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역, 이런 지역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서울에서 가장 매력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지역들이 향후에 가치가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투자, 매력 공간 지수가 아주 높은 지역에다가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제가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네, 굳이 이 매력 공간 지수가 발표되기 전이라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여기가 좀 점수가 높겠다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또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면 그 예측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중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양승목 소장의 상담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문자 주신 사연 먼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69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저는 현재 군포시 삼본동의 한라주공 4단지 2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억 원으로 전세 거주 중인데
살고 있는 이 전세중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해보면 어떨지 고민 중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살아보니까 아마 이 지역에 대해서 그냥 만족도는 조금 높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집 마련하기 전에는 또 투자 가치까지 좀 생각해 보게 되지요. 이번에는 군포 3번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소장님, 이 아파트 내 집 마련으로 좀 마련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고민 이제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군포 3번이죠. 군포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전세로 거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3번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요 지역 3번역이 있는 이 일대를 3번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여기 수리산역이죠. 수리산역의 가야주공이나 바로 앞에 3번 주공, 한라주공 4단지 1차 아파트가 있고 2차 아파트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2차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3번이 예전에 좀 지역에서 후순위로 서울이 많이 오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신도시들이 좀 올랐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3번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3번 한라주공 2차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좀 또다시 많이 내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점 지역이다, 저점이다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괜찮습니다. 예. 전세로 거주하시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하신다면 아마 향후 한 10년 뒤에는 가격이 물론 올라 있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시청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내가 3번에 지금 싸다고 해서 아파트를 샀을 때 향후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오르는 것처럼 많이 오르는 그런 아파트를 취득해서 갖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시청자분께서 자금의 여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여기 거주를 하신다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사는 거 찬성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조금 더 나은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3번은 우리 일기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 우리 분당, 일산, 그리고 평촌, 중동, 3번 이렇게 5군데의 일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일기 신도시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일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서울이라는 우리 모도시가 있으면 위성도시로서 이렇게 지어졌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립적인 기능이 굉장히 약하다는 이 도시계획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우리 컨센서스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의 굉장히 의존도가 강하죠. 자, 특히나 이 우리 일기 신도시 중에 분당이나 평촌 정도는 괜찮습니다. 일산도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분당은 판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립적인 기능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3번 같은 경우에는 안양이 있죠. 여기 평촌 신도시가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는 그나마 자립 기능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잘 갖춰지고 있어요. 하지만 군포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평촌으로의 의존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촌이 올라야지만 3번이 그나마 오른다는 거죠. 평촌이 만약에 내려서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간다 그러면 3번은 내려가지고 계속 내려가거나 아니면 내려가고 나서 천천히 이렇게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추세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도 그랬고 향후에도 똑같은 이런 반복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는 뭐 그냥 뻔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가격이 3번 같은 한라 2차 같은 경우에도 올랐다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이미 평촌은 먼저 올랐다가 늦게 내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3번이 평촌이 오르지도 않은데 미리 먼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평촌이 향후에 서울이 오르고 나서 평촌이 올라야지 3번은 더 가다가 적게 오르는 정도에 그치고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전세보다는 내 집 마련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평촌 3번에 한라주공입니다. 한라주공 4단지. 4단지. 여기 수리산역이죠. 수리산역을 이용해서 4호선을 이용해서 평촌이나 아니면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라주공 4단지라고 그랬는데 이 지금 현재 4단지의 평수를 보면 25평밖에 없어요. 25평인데 25평의 전세가가 아마 한 2억대 중반 정도 될 겁니다. 중반인데 2억대 중반 정도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러면 아마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지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 집 마련.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좀 더 오를 지역에다가 이렇게 거주를 하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다가 거주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한 4억 정도의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3번을 살 때. 자, 그러면 이 3번이 나중에 오르면 얼마나 오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난 코로나 때문에 돈이 그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여기가 뭐 한 4억에서 5억 정도까지 갔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오른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오른다고 하면 거의 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죠? 많이 오를 그 폭이 지금 룸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셔서 투자와 거주를 분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는 지역을 한번 좀 이동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위쪽에 서울 쪽으로 조금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서 내가 내 집 마련,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한다? 이 금액으로는 불가하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저는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 여기가 지금 3번이죠. 3번이고 바로 위에 가깝습니다. 지금 거리에 서울시의 금천구가 있습니다. 금천구에 보시면 지금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후보지로 선정도 되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금천구의 재개발 지역을 좀 눈을 반짝반짝해서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 이제부터 차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천구를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안양 3번에서 거리가 가깝습니다. 1호선을 타면 바로 금천구청역 금방 오죠. 자, 그러니까 생활권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금천구청역이 있고요. 금천구청역, 여기에서 금천구청역에 제일 가격이 비싼 아파트라고 하면 위에 보시면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제일 여기가 비싼 곳입니다. 금천구는 원래 자체가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가 없는 지역입니다. 저층 주거지로 다 빌라들, 단독주택들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만 두고 봤을 때는 금천구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이 지역이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때는 또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금천구의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되고 앞으로도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지금 되게 노력 중인 구역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선정되는 구역들을 살펴보면 가운데 여기 시흥 1동 모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신속통합기획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고요. 건너편에도 신속통합기획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뉴독산구역 선정이 되어 있고요.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곳들만 말씀드립니다. 그 위에 보면 독산 C구역이라고 해서 또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입니다. 한 5월 달에 제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독산 B구역이라고 있습니다. B구역도 지금 신청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또 독산 A구역이죠. 여기도 신청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거의 한 10,000세대에 육박하는 지역들로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중에서도 가운데에 여기 시흥 1동 모아타운이 가장 빠른 지역이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은 다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셨던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아파트를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마음속에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제 말씀을 들으시고 시흥 1동 모아타운에 지금 한번 임장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한 4개 구역으로 해서 4개 구역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총회까지도 개최를 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동의율이 몇 프로가 나와야 되냐면 8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은 75% 이상이 되면 되는데 모아타운은 그보다 조금 더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80%가 되어야지 이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80%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2개 구역은 이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했고 1개 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그리고 2개 구역은 지금 거의 80%를 다 받아놓고 이제 총회를 거쳐서 지금 인가를 신청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자, 모아타운이 조합 설립 인가가 됐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거의 이제 사업의 구분 능선까지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거는 사업 시행 계획, 건설사, 시공사 선정을 하고 사업 시행 인가 계획을 받아가지고 인가를 받아서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상하고 있기로는 2029년, 2028년에서 2029년이면 착공이 아니고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 그러면 5년 뒤에나 6년 뒤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금액이 문제입니다. 금액이. 자, 제가 금액이 맞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금액이 여기는 4억이면 충분히 실거주가 가능하다. 4억이면 충분히 실거주가 가능한데 그것도 투룸이 아니고 이 지역은 원래부터 예전부터 빌라 가격들도 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4억이면 3룸에 화장실 하나에서 2개 있는 곳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시는 집보다도 오히려 집 내부의 컨디션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시게 되면 실거주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물론 분담금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향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요. 4억에 내가 내 집을 마련해서 그것도 서울에다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울에다가 지금 내 집을 마련해서 이 내 집이 아파트가 되는 그런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3본에 있는 한라주공 2차 아파트를 직접 지금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조금 더 투자 가치를 높인다. 시세 차익을 나중에 더 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신다면 금천구에 있는 시흥 1동 모아타운을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 지역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내가 살기에도 좋은 가장 괜찮은 물건을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년 뒤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두 개의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시거나 실거주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지금이라도 시흥 1동 모아타운에 한번 가서 현장 답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3본의 아파트 매수에 대해서는 우선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던가 아니면 그래도 같이 살면서 투자 가치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 금천구 쪽으로 이사를 가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3본과 금천구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죠. 한번 임장활동 다녀오시고 또 그 안에서 투자 전략 좀 꼼꼼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고민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그 서부이촌동 국제무단지 앞에 서부이촌동 1구역에 네, 재건축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한 4억 정도 여유가 있어서 네, 뭘 하나 살까 하는데 어느 지역이 좋은지. 네. 네네네. 서부이촌동 1구역에 그러니까 재개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거죠? 재건축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재건축 소유하고 아파트? 있어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세요? 네네네네. 아파트 어떤 아파트를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서부 아파트요. 서부 그냥 아파트. 재건축할 그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매도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예, 아직은요. 그럼 그걸 가져가고 여유 자금으로 더 있는 4억 원으로 이걸 또 어떻게 운영해 볼지 이게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01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2001구역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네, 국제무단지 바로 앞에 네. 서부 이촌동 네, 1구역을 갖고 계신데 이거는 언제 취득을 하셨어요? 한 5년 됐어요. 5년 되셨어요? 네. 쭉 계속해서 보유하십시오. 그거는 괜찮은가요? 이거 어떠냐고요? 네. 이거 뭐 제가 말을 해서 뭐합니까? 뭐 다들 알고 계시는데 괜찮은 지역이잖아요. 또 네, 지금 뭐 신속통합 계획 한다고 뭐 얘기하고 있죠? 신속 자문단. 네? 자문단. 자문단? 네네네. 네네. 어쨌든 지금 신속통합으로 가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여기는 제가 뭐 말할 네. 것도 없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용산은 최고의 지금 투자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국제업무지구 있잖아요. 네. 예, 국제업무지구가 계획이 발표가 났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공사가 들어가죠. 네. 여기는 향후에 미래의 우리 서울의 100년의 먹거리를 가져갈 지역입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앞에 바로 배후 지역이죠. 네네. 바로 앞에 한강을 조망을 하게 되면서 네. 여기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가치가 상상이 됩니까? 그죠? 네네. 예,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뭐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예, 그냥 안전하게 내 안전한 자산 아파트보다 더 좋은 걸 하나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투자하실 때 얼마 들어갔어요? 아, 6억 8천요. 6억 8천요? 네네.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잘한 이제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금이 얼마라고요?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거든요. 4억에서 5억요. 네네네. 4억에서 5억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이거를 네. 가지고 지금 시청자분은 요 집 하나만 있으신 거죠? 2019액에. 네네네. 한 채 더 취득을 하시고 싶다. 네. 시청자님 명의로? 네네. 아. 전용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여쭤봤냐면 이 주택수 네. 때문에 그래요. 아, 네. 네, 주택수가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은 용산에 하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네. 규제 지역이죠. 네네. 예, 여기다가 하나 더 만약에 용산이라고 할게요. 네. 용산을 규제 지역에다가 취득을 하시게 되면 네. 요거는 8%가 나옵니다. 취득세가. 네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예, 물론 다른 지역에다가 용산이 아닌 다른 이외 지역에다가 네.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 외, 그러니까 비규제에다가 투자를 하시게 되면 요거는 1%가 나와요. 네.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은 용산을 갖고 계시는데 다른 그보다 하급지에 투자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곧 죽어도 용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 8%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요 8%를 어떻게 해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방법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신축을 취득을 하세요. 임차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도 방법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2024년이죠. 네. 2024년에서 2025년 12월 말까지 네. 신축하는 거 있죠? 네. 요거를 취득하시게 되면 주택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얘가. 아. 아시겠어요? 아, 네네네. 그러면 내가 용산에 하나를 더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얘는 주택이 네. 아닌 걸로 봐요. 근데 용산에 그런 물건이 있나요? 있죠. 아, 있어요? 예, 있죠. 잘 찾아보면 아.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이 물건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용산이 지금 대부분 다 개발이에요. 서계동부터 네. 시작해서 청파동, 네. 공덕A, 그리고 원효로, 효창공원, 바로 용문동, 여기 네. 밑에 보면 원효로 3가, 원효로 4가 다 지금 개발이잖아요. 네. 다 개발됐는데 여기 지금 건축이 됩니까? 건축? 어디가요? 이 개발 지금 후보지로 선정됐는 지역들 네네네. 여기 건축 행위가 되나요? 건축 행위 안 돼요. 네. 이미 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있지만 건축 행위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들이에요. 네. 그럼 여기는 신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네. 제가 여기 동그라미 찾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들에 비어 있는 곳들 있죠? 네네. 비어 있는 곳들 그중에 특히나 청파동 3가가 있습니다. 네. 청파동 3가 네. 여기 보시면 신축이 있어요. 아, 청파동 상가 쪽에요? 예, 신축이 있어요. 신축 있어요? 네, 신축이 있습니다. 요 신축을 한번 네. 꼭 보세요. 아, 여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네. 일단 용산에 투자를 할 때는 네. 가급적이면 국제 업무지구가 있는 쪽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초기에 재개발을 투자를 해야지 가격이 오롯이 피 없이 내가 다 그 피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선생님께서 돈을 많이 버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청파동 3가는 지금 이제 개발을 시작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네. 뭐로 움직이느냐?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구청에다가 사전검토 있죠? 네네네. 사전검토 요걸 접수를 했어요. 아, 동의서를 50% 이상 받아가지고 접수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아시겠지만 용산은 재개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너무 무조건 해야 됐죠. 되는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때는 99% 여기는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아, 그러면 거기 그 연락처 좀 알 수 있나요? 아, 요거는 요 상담이 끝나고요. 네네. 예,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네, 통화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네네. 이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면
아시겠지만 다른 신속통합이나 이런 다른 재개발들은 네. 만약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려요. 아, 그럼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팍팍 올라가기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모아타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고요. 네. 또한 한 가지 더 장점으로는 요거는 빨라요. 이게 진짜 신속입니다. 모아타운이. 아, 신속통합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신속통합이 만약에 10년, 15년 걸린다고 하면 모아타운은 준공되는 데까지 6년에서 8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는 연번이 나왔나요? 네? 연번이 나왔어요? 아, 구청 그럼요. 연번이요? 연문 동의서를 나왔- 받아가지고 지금 신청을 했고요. 아, 네,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하면 네. 구역으로 만약에 선정이 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연문 동의서를 다시 받을 거예요. 아, 네네네. 네,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를 꼭 눈여겨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네. 전화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용산에 좋은 투자처 하나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산에 또 추가 투자할 때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일러드리면서 청파동 3가 모아타운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전문가의 시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조금 살펴볼게요. 요즘에는 이 소액 투자에 관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뒷번호 393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유자금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자녀 명의로 함께 투자 계획을 세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가지고 한 문자거든요. 좀 자세히 좀 도움 주실까요, 소장님? 네, 여유자금 2억으로 자녀분을 위해서 길게 투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억 자녀분 명의. 이 중요한 거는 개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2억 보유 자금은 같다 하더라도 내가 뭐 주택 수가 몇 채라든지 아니면 직장이 지역이 어디라든지 거주하는 지역은 또 어디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몇 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역들을 이렇게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2억 원으로 장기로 자녀분 명의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뭐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서울에는 2억 원대 뭐 초반 아니면 2억 원대 중반, 후반 뭐 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 금액이면 재개발 초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들은 다 어디든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용산이나 뭐 이런 상급지, 굉장히 상급지 입지에는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면 역세권 재개발도 뭐 강동구에 있는 고덕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고덕동에 고덕동 여기 보시면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고덕동이 있죠. 고덕동의 역세권 재개발 지금 역세권 재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고 9호선이 새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비즈밸리 바로 앞에. 자, 그다음에 뭐 그 옆에 보면 또 신속 통합으로 동의서 걷는 것들도 있고. 자, 그런 지역들이 한 2억 원대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여기는 고덕동이기 때문에 옛날에 강남 4구라고 하면 서초, 강남, 송파, 고덕까지 이렇게 고덕동이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빠지고 용산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용산으로 가버렸는데 나중에 또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면 또 과거의 영광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지역이고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들 그리고 이제 비즈밸리라는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포에 보면 마포에 여기 합정동 있죠. 합정동이 이제 재개발을 위한 움직임을 슬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꿈틀꿈틀거리고 있죠. 예전부터 합정동 지역은 살기에 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조용한 동네고 또 바로 한강이 지척거리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바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합정동에 사과나무를 하나 심으나라 했는데 그 사과나무가 이제 지금 사과나무 사과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합정동도 한 2억 원대 투자면 2억 원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 가셔가지고 뭐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가셔가지고 또 제대로 또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주셔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다가 미리 투자를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 외에 주변 지역에다 하셨다가는 좀 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실행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구역들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가셔가지고 현장만 보시지 마시고 한 번 더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한 두 군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플러스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뭐 직장 위치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지역 일러드렸습니다. 지역적으로 두 군데 좀 찝어드리긴 했지만 그 지역 안에서도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는 구역, 그렇지 않은 구역이 좀 나눠 있으니까요. 임장활동도 다녀오시고 조금 더 신중하고 안정적인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계속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225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여유자금을 1억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내에서 소액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번에는 2억 원에서 1억으로 금액이 조금 더 줄었거든요. 이번에도 도움 주시죠, 소장님? 네, 가지고 계신 1억 원. 예전에 1억 원 같았으면 진짜 큰 금액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의 어느 지역 아파트도 살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돈의 가치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1억으로도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시청자분께서 여유자금 1억 원을 모으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굉장히 귀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돈이 많으신 분들보다 돈이 적으신 분들에 더 애착이 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좋은 물건에다가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꾸준히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무섭지가 않은데 작은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 그 지역이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면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오랫동안 묶여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소액으로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억 원으로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자, 물론 서울에 저 압니다. 그죠?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이라고 하면 투자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시잖아요. 한강 있죠? 한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강북에 해야 되나요? 강남에 해야 되나요? 당연히 강북보다는 강남이죠. 강남. 용산은 제외입니다. 마포도 제외고. 요 한강변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다 제외예요. 다 괜찮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강북을 투자할 것이나 강남을 투자할 것이냐 했을 때는 당연히 강남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을 딱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해야 되나요? 왼쪽에 해야 되나요? 오른쪽? 못합니다. 그죠? 못합니다. 그러면 서쪽이 남아있습니다. 서쪽이. 그러면 서남권 지역을 유심히 좀 살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에서 계획도 발표를 했죠. 서남권 대개조 계획이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서남권을 많이 키워주겠다는 얘기인데 서남권에 그러면 과연 뭐가 있길래 이렇게 서남권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느냐. 미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림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서남권에 우리 아시다시피 여의도가 있습니다. 여의도. 국제 업무지구죠. 국제 금융지구입니다. 자, 금융지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영등포의 중공업 지역들 여기가 이제 다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업무 지역 많이 늘리겠다. 가산 있죠. 구로 디지털 단지 있죠. 이 세 군데를 묶어가지고 여기를 업무지구를 많이 높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금천구가 수혜를 받을 지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신안산선이 이렇게 해서 여의도로 들어가는 신안산선이 내년 4월, 5월에 개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입지가 한껏 더 좋아지겠죠. 신안산선은 일반적인 경전철이 아닙니다. 고속으로 이동하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집중할 수밖에 없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향후 10년 뒤에 금천구를 만약에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의 눈높이로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더 한참 높은 단계에 가 있을 거다. 저는 확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1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뭐 강북 뭐 먼데 이런 데 가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금천구 쪽을 좀 관심을 두고 바라보시라.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면 향후 10년 뒤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분들은 여기가 재개발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 같은 사람들이 꼼꼼하게 짚어봐야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소액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정이 되는 곳을 될 수 있을 만한 곳을 꼭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흥에 여기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이나 이렇게 많이 추진이 되고 여기에 구역이 지정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옆에 보면 또 신속통합 기획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의서가 잘 거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이런 데다가 투자를 1억 원이라도 해놓으신다고 하면 얘가 만약에 신청이 돼서 지정이 돼서 신안산선 지나가죠. 위에 가산 있죠. 구로 있죠. 자, 그렇게만 된다 하더라도 여기가 대단지로 바뀐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차라리 한번 시청자분께서 한번 여기를 한번 임장을 하시든지 하시고 저에게 다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한번 괜찮은 지역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쪽을 꼭 좀 주목하라. 독산동, 시흥동 요 일대를 주목하라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금천구 지역의 이야기 들려드렸으니까요. 그 지역 임장을 또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내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전화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언제나 여러분께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리고 있지만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얼굴 좀 마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상황들 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부동산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양승우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좋냐면요. 물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야 되겠죠. 자, 지금 서울에는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 지정되는 곳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직도 재개발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구역들이 또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진짜 실행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또 한번 솔까봐야 되겠죠. 자, 어디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그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자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한해서 그 자금에서 가장 투자하기에 좋은 지역들, 가장 향후에 수익을 많이 올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제가 추천 지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재개발 안에서도 뭐 특히나 권리산정 기준이라든지 뭐 아니면 진행 상황이라든지 진행 단계라든지 이런 게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전화를 주셔가지고 미리 신청을 하시고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키워드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정확한 정보로 전문가와 함께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이번 주말입니다. 5월 18일 토요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무료 세미나 안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남은 시간은 또 많은 분들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정비 사업이 좀 곳곳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정비 사업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따지는 기준이 조금 달라서 이걸 하기가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매번 바뀌고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장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권리산정 기준일 때문에 전부 다 머리가 아프시죠. 자, 권리산정 기준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구축은 아무 상관이 없다. 단지 신축이 문제다. 신축. 그런데 지금 재개발은 다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에 지금 재개발을 진행하려는 곳이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신축을 하시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알고 계십니다. 신축이 더 좋다라는 것을. 하지만 이 신축은 문제가 뭐다? 권리산정 기준일에 걸리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발생을 하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여기 권리산정 기준일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이제 취득을 할 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재개발 단계 다들 아시죠? 구역 지정이 먼저 됩니다. 구역 지정이 되고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요. 추진위 승인을 받고 그리고 뭡니까?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죠.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어떻게 되죠? 사업 시행 인가, 사시 인가, 그다음에 관처. 그리고 이제 뭐 이주 철거하고 준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대략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지금은 초기 재개발이잖아요. 초기 재개발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이해를 하려면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구역 지정되기 전까지의 단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어떻게 되죠? 동의서를 긋기 시작합니다. 동의서를 긋는데 요거는 구청에서 번호를 부여받은 동의서를 긋는 것만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의서 받는다고 하면 다 번호가 부여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동의서 만약에 30%면 30% 이상, 50% 이상, 역세권은 50%죠. 50% 이상이면 50% 이상. 이걸 받고 어디에다가 신청을 하냐? 시청에 신청하나요? 아니에요. 구청에다가 먼저 신청을 합니다. 구청에다가 사전 검토 요청을 합니다. 사전 검토를 요청을 하죠. 구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자, 구청에서 사전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 괜찮을 것 같아. 이 중간에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뭐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청에서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구청에서 이제 어떻게 하죠? 시청으로 올립니다. 시청에다가 똑같이 사전 검토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시청에서 이제 또 추진위하고 추진 준비위죠. 동의서 긋는 주체하고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는 다 구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정해진 건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청에서 검토를 하고 나서 시청에서는 자문을 또 받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뭐 교수님이라든지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다 받아요. 자문 받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자, 이제 될 것 같아라고 하면 후보지 선정을 해버립니다. 자, 이제 후보지가 선정이 되죠.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자, 여기가 정비구역 이제 정비 계획을 막 이제 수립을 하는 거죠. 이 중간에 계속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정비 계획 공람 공고가 나옵니다. 요 공람 공고가 있어요. 공람 공고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도 아직까지 많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앞에 엄청 많은 기관들이 있고 단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뭐를 하죠? 이제 의견 청취하죠. 의견 청취. 이 의견 청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서면으로 받는 게 있고, 그리고 구의회, 의회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심의를 받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이제 진짜 심의를 받죠. 여기는 자문 단계일 뿐이고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심의에서 심의를 받고 심의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이제 정비 계획 결정고시를 하죠. 결정고시. 이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정비구역 지정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정비구역 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게 그 앞에 이렇게 많은 단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 나와요. 재개발은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중요한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모아타운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모아타운은 언제가 정비구역 권리산정 기준일이냐? 이 구청에 접수를 하거든요. 접수를 하죠. 요 날이 접수일, 이 접수일 있죠? 접수일. 이게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이날입니다. 이날. 기억해 두십시오. 권리산정 기준일 모아타운은 구청에 접수하는 날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은 언제냐면 구청에서 시청으로 넘긴 날입니다. 요거는 신속통합입니다. 신속통합 요거는 시청에다가 접수했는 날, 후보지 추천이라 그러거든요. 말로 보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시장한테 후보지로 신청했는 날, 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있죠.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이라고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재개발은 여기 보시면 정비계획 공람 공고를 합니다. 공람 공고하는 날. 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역세권 재개발의 권리산정 기준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모아타운은 구청에 접수하는 날이다. 구청에 동의서를 갖다 제출하는 날 있죠. 그날이 모아타운의 권리산정 기준일이고, 두 번째 신속통합기획은 구청에서 시청에다가 접수를 하는 날, 그날이 신속통합기획의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은 쭉 더 가가지고 정비계획이 공람 공고되는 날이 역세권 재개발의 권리산정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권리산정 기준일은 이날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재개발이 워낙 많고 투기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권리사용 기준을. 그래서 이렇게 앞당겨 놨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겁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하나로 기준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제각각이다. 여기에서 또 더 헷갈리는 한 가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권리사용 기준일은 이 건물이 신축되는 건물이 준공일이냐 착공일이냐 착공 기준이냐 준공 기준이냐 또 갈립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준공입니다. 준공이 나면 권리사용 기준일 전에 이전에 준공이 나면 권리사용 기준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입주권이 다 나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이후에 권리사용 기준일 이후에 준공이 됐다라고 하면 입주권 없는 거 아시죠? 자, 그다음에 모아타운은 이건 또 준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착공입니다. 착공 기준입니다. 권리사용 기준일이 이날 나왔다 하더라도 착공이 돼서 건물을 짓고 있다라고 하면 권리사용 기준이라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정보죠. 예. 자, 모아타운 구청에다가 접수했는 날이 권리사용 기준이다. 근데 착공일 기준이다. 착공이 돼서 짓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입주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속통합이나 역세권 이 두 가지는 준공이 기준이다. 역세권 재개발과 신속통합계획은 권리사용 기준일 전에 준공이 되면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속통합계획은 시청에다가 접수하는 날. 자,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은 정비계획이 공람 공고가 나오는 날. 공람 공고 다 구청에 그 공보라고 있거든요. 공보에다가 다 고시를 합니다. 그날이 권리사용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권리사용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2023년도까지는 권리사용 기준일이 다 백을 했습니다. 2022년 1월 28일 기준이었죠. 그건 너무 과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2024년부터는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는 실행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좀 맞춰가지고 권리사용 기준일을 정해줬다. 이제는 좀 예전처럼 불합리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지금 만약에 건물을 짓고 있다라고 하면 신속통합이나 역세권 재개발은 권리사용 기준일이 언제쯤 되는지를 예상을 하시고 준공이 그 전에 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좀 더 위험성이 덜하죠. 구청에서 사전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다가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착공만 들어갔다 건물을 짓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입주권이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기억을 딱 하시고 아니면 이 화면을 재생을 한 번 더 해보시고 다시 보기를 하시고 머릿속에 딱 넣고 나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권리사용 기준일 때문에 절대로 피해보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죠. 내가 만약에 신축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전화 주셔서 확인 한번 받으시고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그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는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지, 그 지구 단위 계획이 민간에서 제안했던 지구 단위 계획인지 아니면 관에서 지정을 했는 지구 단위 계획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너무 자료들이 많아야 돼가지고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명이니까 꼭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머릿속에 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역세권 개발계획 모두 좀 그 권리 산정 기준일이 달라서 헷갈렸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계획 지금 실행해도 될지 안 될지 조금은 판단이 서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겠죠. 그런 투자 전략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 토요일 5월 1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어떤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지금 투자 상품으로는 부동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재개발이다. 재개발 중에서도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별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꼭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내용까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